네, 안녕하세요. 김주화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캐드 실무능력 평가 2급 문제풀이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문제 중에서 출제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단면체와 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캐드에서 템플릿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다운로드된 템플릿 파일을 오픈으로 가지고 오면 보시는 것처럼 생산선본부 템플릿 파일이라는 안내 블럭이 있습니다. 이 안내 블럭을 딜리트 키 혹은 이레이즈 이용해서 지워줍니다. 자, 제일 먼저 준비 작업으로 레이어부터 만들어 갑니다. 외형선, 중심선, 수문선, 뷰포트, 문자, 치수. 중심선은 흰색으로, 외형선은 3번 초록색입니다. 수문선, 뷰포트, 문자는 흰색, 치수 붉은색으로. 선의 유형은 먼저 중심선 먼저 로드로 가지고 옵니다. 이때 앞 글자인 C만 누르면 자동 찾기가 가능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히든선 역시 불러주고요. 센터 선유형 적용해 줍니다. 히든선 선유형 적용해 주고요. 기본 레이어는 외형선으로 변경해 줍니다. LTS 이용해서 선 종류 축적 0.5 적용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스타일 문자 굴림으로 변경해 주고요. 치수 스타일 설정합니다. 자, 선 탭에서는 변경할 사항 없고요. 기호 및 화살표에서는 중심 표식을 없음으로, 문자에서는 문자 색상 노란색, 문자 정렬인 경우에는 먼저 도면을 확인했을 때 도면에서 반지름 치수가 내부에 있는지 혹은 외부에 있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여기서는 내부에, 그리고 선과 나란하게 문자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수선의 정렬이면서 맞춤 탭에서는 화살표 항목을 체크해 줍니다. 자, 전체적인 치수 축척은 2로 변경해 주고요. 1차 단위에서는 정밀도를 올려주고 단위 형식, 집진도수, 0 억제를 모두 체크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각도 치수를 입력을 했을 때 오차가 나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확인으로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X라인 이용해서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기본선 만들어 주고요. 사용되는 스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스냅은 모두 다 체크 해제해 주고요. 왼쪽인 경우에는 중간점을 뺀 나머지를 체크해 줍니다. 시험에서 문제 작성을 할 때는 중간점을 사용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중간점이 잡히지 않도록 미리 체크를 해제하고 사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트림 명령 이용해서 왼쪽 그리고 하단 부분 정리해 주고요.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자, 가로 길이는 평면도에는 153, 그리고 세로 길이는 우측면도에는 95를 참고하면 되겠죠.
옵셋 이용해서 153, 높이로는 95만큼 간격 띄우기 합니다. 트림 이용해서 선 정리합니다. 자, 임의 한 점을 기준으로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려주고요. X라인, 앵글, 45도 선, 모서리에다가 안착시켜줍니다. 선 정리합니다. 자, 라인 이용해서 정면도의 위쪽과 아래쪽 끝점에서 선을 가져오고요. 같은 방법으로 가로선도 가지고 옵니다. 자, 우측면도의 가로 길이가 안 나와 있지만 평면도에 나와 있죠. 101입니다. 여기는 폭과 이 폭은 동일하겠죠. 자, 옵셋 이용해서 101만큼 간격 띄우게 해줍니다. 트림 이용해서 선 정리해 줍니다. 자, 우측 면도도 마찬가지로 선 정리해 줍니다. 자, 이렇게 평면도, 그리고 정면도, 우측면도, 그리고 보조선까지 객체를 적용하기 전에 제일 큰 범위에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선 먼저 정리해 놓고 작업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중에서 치수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정면도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죠. 먼저 가로가 56, 각도선 30도가 있습니다. 자, 옵셋 56, X라인, 앵글 30도 끝점에다가 안착해 주고요. 선 정리는 바로 해줍니다. 자, 다음은 위쪽에 보겠습니다. 27만큼 떨어진 곳에 반지름이 40인 원이 있고요. 이 원에서 다시 55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자, 옵셋 27, 서클 반지름 41, 트림 이용해서 선 정리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끝점에서 55만큼 다시 간격 띄우게 해주고요. 트림 이용해서 필요 없는 선들 바로 정리해 줍니다. 자, 이제 여기서 각도선이 있습니다. 55도이고요. 이 55도 선이 41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하단으로는 37, 26만큼 간격 띄우기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아래 방향으로 37만큼 간격 띄우기 해주고요. 다시 26만큼 간격 띄우기 해줍니다. 스트레치 이용해서 여유있게 간격 띄우기, 선을 연장해 주고요. 트림 이용해서 선 정리합니다. 자, 그런 다음 55도 각도선 그리겠습니다. X라인, 앵글 55도, 모서리 끝점에다 안착시켜 주고요. 41만큼 간격 띄우게 해줍니다. 트림 이용해서 선 정리해 주고요. 마찬가지로 선 정리해 줍니다. 선의 유형은 히든 선으로 변경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측면도 부분을 작성해 보죠. 자, 먼저 각도선 67입니다. X라인, 앵글 67,
드림 이용해서 선 간격 선 정리해 주고요. 이레이지로 지워줍니다. 네, 다음은 평면도 치수 참조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보면 치수도 나와 있고 외형선도 있고 수문선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평면도를 그릴 때 가장 수월한 방법은 일단 눈에 보이는 이런 외형선 먼저 그려 나간다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외형선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노출되어 있는 이런 모서리들이 전부 다 외형선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끝점을 기준으로 수직선 그리고 수평선 그려줍니다. 자, 경사면과 만나는 지점에서 꺾어주고요. 다시 꺾어줍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를 하나 찾았습니다. 나머지 선들은 지워주도록 하고요. 이 선도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진행 방향 보면 이 선이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라인으로 수직선 하나 그려주고요. 수평선 그려줍니다. 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이 위치가 전부 다 똑같죠. 자, 그러면 이 선까지 연장해 주고요. 트림 이용해서 선 정리해 줍니다. 필요 없는 선 바로 지워줍니다.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이 선의 길이는 이 선과 같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라인으로 수직선 하나. 자, 그리고 경사면과 만나는 지점에서 다시 꺾어주고요. 다시 꺾어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점을 찾을 때는 항상 사각형을 그려나갑니다. 자, 라인 이용해서 연결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선 바로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왔다가 꺾어졌고요. 다시 이렇게 갑니다. 자, 라인으로 끝점을 잡고 그대로 올려주면 되겠죠. 수평선 그려줍니다. 트림 이용해서 선 정리합니다. 네, 그러면 라인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선의 유형 수문선으로 변경해 줍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하단에 있는 수문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이런 방향으로 진행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수평선, 수직선, 다시 수평선입니다. 네, 그러면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트림 이용해서 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선이 어디까지 가느냐를 보면 여기서 시작을 했을 때 여기까지 가는 거죠. 라인 이용해서 수직선 그려주고요. 드림 이용해서 선 정리해 줍니다. 필요 없는 선 정리해 줍니다.
자, 다음 모서리는 이제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죠? 라인으로 수직선 올려주고요. 경사면과 만나는 지점 사각형을 그려보니 네, 여기가 연결점이네요. 라인으로 연결해 줍니다. 필요 없는 선들 정리해 줍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선 정리해 주고요. 매치 프롭 MA 이용해서 선의 유형 특성을 이렇게 복사해 줍니다. 자, 이제 치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25만큼 떨어져 있고요. 가로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옵셋 25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일부가 이렇게 잘려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순서를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1번이라고 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연결점 여기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라인으로 가지고 오고요. 선 정리합니다. 자,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 세 번째로 보이는 모서리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면도에서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3번은 여기가 되겠네요. 라인으로 연결점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곳에서 선을 그려주고요. 나머지 정리해 줍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치수. 옵셋해서 77만큼 간격 띄우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 치수는 이 치수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치수가 얼마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그죠? 하지만 이 선을 보니까 자, 25 간격 띄우기 한 선을 기준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은 이 선과 같습니다. 자, 이 선이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여기서는 왼쪽 방향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나오는 선은 바로 이 선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고요. 여기가 두 번째가 되겠네요. 그죠? 1번, 2번, 3번. 여기서는 1번, 2번,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우측 면도에 있는 치수 참조해서 3번에 해당되는 57 간격 띄우게 해줍니다. 라인을 이용해서 연결해 주고요. 드림 이용해서 선 정리해 줍니다. 아, 선 정리를 잘못했죠? 아까 77은 이 선이었는데, 그죠? 자, 언도해서 선 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매치 프롭 이용해서 선의 특성 복사해 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면도입니다. 자, 정면도를 보니까 36만큼 간격 띄우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옵셋 36입니다. 자, 이 선의 위치를 보면 이 선보다 위쪽으로 이동했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모서리가 되겠습니다. 이 선은 이 선과 연결되고 있고요. 그죠? 이 선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겠죠. 네, 그럼 트림 이용해서 선 정리해 주고요. 자, 다음은 이 선이 어디까지 가느냐입니다. 자, 이 선의 위치를 보자면 자, 이 타원, 이 원의 끝부분과 이 모서리 사이에 있습니다. 자, 이 모서리와 원에 해당되는 이 모서리 사이에 있는 선, 이 선이고요. 바로 77 간격 띄우기 한 선이네요. 라인으로 위치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트림 이용해서 혹은 익스텐드 이용해서 선의 유형, 선 정리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끝점을 찾았고요. 선 연결해 줍니다. 트림으로 정리해 주면 되겠죠. 자, 일부는 외형선, 일부는 수문선이 있기 때문에 이 선은 수정에 있는 점에서 끊기 옵션으로 끊어주겠습니다. 선의 유형 변경해 주죠. 필요없는 선 지워줍니다. 자, 25만큼 간격 띄우기 한 이 선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트림 이용해서 외형선 기준으로 정리해 줍니다. 자, 이제 나머지 그리지 않은 뒤쪽에 있는 수문선 라인으로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겠죠. 매치 프롭 이용해서 선의 유형 변경해 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타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을 그릴 때 첫 번째로는 먼저 온전한 크기의 원을 그려줍니다. 자, 구분을 위해서 색상을 좀 변경을 해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타원을 그릴 때 첫 번째로는 온전한 사이즈의 원을 그리고요. 이 원의 중심 위치를 먼저 찾아줍니다. 그리는 방법은 동일하죠.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만나는 지점에서 꺾어주면 항상 사각형입니다. 여기가 타원의 중심이 됩니다. 자, 다음은 왼쪽 혹은 오른쪽 4분점을 기준으로 수직선 그려주고요. 중심선과 교차하는 지점, 여기가 두 번째 지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위쪽 혹은 아래쪽 선을 경사면과 만날 때까지 연장해야 되는데 위쪽 선을 가지고 오게 되면 경사면과 만나지 않죠. 그래서 아래쪽 선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경사면과 만나는 지점에서 방향을 틀어주고요. 마찬가지로 중심선과 만나는 지점, 여기가 타원의 세 번째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을 찾았고
장축, 단축에 대한 위치를 찾았습니다. 엘립스, 센터 옵션 이용해서 중심점, 장축, 단축입니다. 필요 없는 선들은 다 정리해 줍니다. 네, 이제 트림 이용해서 선 정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심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중심선을 바깥으로 얼마만큼 떨어뜨려야 되는지, 안쪽으로 줄여야 되는지, 딱 맞춰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중심선 만들었으면 이걸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죠. 선의 길이만 그립 이용해서 조정해 줍니다. 자, 객체가 빠져 있거나 선의 유형이 변경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주고요. 선의 유형을 치수로 변경해 주고요. 선형 치수부터 작성해 나갑니다. 자, 외형선을 기준으로 만들 때는 끝점과 끝점으로, 중심선이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중심선의 끝점을 기준으로 작성해 나가면 됩니다. 네, 선형 치수가 다 됐다면 이번에는 각도 치수 넣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지름 치수 넣어주고요. 네, 끝으로 여기 보면 41만큼 간격 띄우기 있는 치수가 있는데 이 치수는 정렬 치수가 아니라 선형 치수 중에서도 회전 옵션을 이용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자, 선형 치수를 눌렀고요. 양쪽 선형 치수 눌렀고요. 끝점과 끝점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하단에 보니까 회전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회전을 눌러준 다음에 생성할 치수의 진행 방향으로, 즉 지금 우리 치수는 이 방향으로 만들 거죠. 그래서 이 방향에 해당되는 두 점을 찍어서 같은 방향으로 치수를 돌려서 만들겠다 이거죠. 그래서 끝점과 끝점 위치 잡아주고요. 자, 이때 보조선이 외형선과 겹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특성창 CH 눌렀고요. 자, 수정해야 될 치수를 선택한 다음 옵션 중에서도 선 및 화살표 항목을 보면 크게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 켜기와 끄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치수 보조선 1 혹은 2를 끄기 해주면 되겠죠.
자, 참고로 1번과 2번의 기준은 뭐냐면 치수를 생성할 때 먼저 클릭한 지점이 1, 두 번째 클릭한 지점이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치수를 만들 때는 여기를 먼저 클릭을 하고 두 번째를 클릭했기 때문에 이렇게 1번 보조선, 이 1번 보조선을 끄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네, 치수 보조선 1번이 끄기로 되어 있죠. 자, 누락된 치수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문제 도면과 확인해서 치수의 숫자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자, 확인이 끝나면 보조선은 지워주고요. move 명령 이용해서 간격은 여유 있게 떨어뜨려 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배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옵션을 확인하고 배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OP 입력해서 엔터. 자, 화면 표시에서 배치 요소 항목 배치 및 모형태 표시에만 체크, 나머지는 다 해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색상 탭을 눌러줍니다. 자, 색상 항목을 눌러서 모형 공간, 균일한 배경, 검은색, 그리고 시트 배치, 균일한 배경,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검은색이 아니라 그러면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적용 및 닫기 확인으로 빠져나오시고요. 배치 눌러줍니다. 자, 기본 레이어 0번으로 변경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문제 도면 보기 2번 배치에 관련된 도면 공간 작성 문제를 확인해 줍니다. 자, 먼저 사이즈 용지 크기는 297에 210이고요. 자, 안쪽 방향으로 10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렉탱글 절대좌표로 그려나갑니다. 샵 0,0 297, 210 옵셋 10 바깥쪽에 있는 선은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지워줍니다. 익스플로이드로 분해해 주고요. 자, 표제란 한 칸 전부 다 8만큼, 가로는 25에 30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자, 옵셋 8입니다. 가로 방향 30, 25입니다. 트림으로 삭제해 주죠. 자, 다음으로는 리미트 도면 영역의 크기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지점은 0,0, 두 번째는 297, 210으로 변경해 줍니다. 자, 그러면 기본 표제란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카메라 설치 이용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죠. 먼저 MV 명령어입니다. 자, MV 명령어 중에서 카메라 4대를 설치하겠다. 숫자 4 옵션을 입력해 주고요.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 지점을 범위로 잡아줍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카메라는 필요 없기 때문에 딜리트 키로 지워주고요. 자, 첫 번째 화면을 더블 클릭. 평면도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배치해 줍니다. 자, 이때 하단에 타이틀이 들어갈 예정이니까 중앙보다는 조금 더 위쪽으로 배치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정면도와 우측면도 배치해 주고요. 타이틀 위치 들어갈 거 확인해서 간격을 좀 떨어뜨려 줍니다. 자, 카메라 3개 선택해 주고요. 축척 1대2로 적용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 크기 동일하게 변경이 됐고요. 자, 이제 수평과 수직을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기준은 정면도를 잡을 건데 치수 보조선의 끝점이 잘못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치수에 해당되는 오프 눌러주고요. MV 셋업 하겠습니다. 정렬 그리고 먼저 수평입니다. 자, 이때 MV 셋업을 입력을 하게 되면 오스냅이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F3번을 누르면 해당되는 옵션이 다시 활성화되고요. 혹은 Shift 키 누른 채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자, 수평 정렬이 완료가 되면 바로 수직 정렬. 마찬가지로 끝점과 끝점끼리 정렬시켜 줍니다. 자, PS 영역으로 빠져나오고요. 끄기 했던 치수 도면층은 다시 켜주게 합니다. 자, 선의 유형을 살펴보니까 히든선, 중심선이 표현이 잘 안 되어 있고요. 모형 공간에서는 표현이 잘 되어 있죠. 카메라 크기를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선의 유형은 2배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는 라인 타입 자세히 항목을 눌러서 축척을 위해 도면 공간 단위를 사용하겠다를 해제해 주고요. 확인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전체 화면 재생성해 주는 리젠 올 REA를 누르면 선의 유형이 이렇게 이쁘게 배치가 됩니다. 자, 카메라 선택을 해서 선의 유형 뷰포트로 변경해 주고요. 변경된 뷰포트 레이어는 동결 혹은 오프 시켜줍니다. 자, 인서트 명령 이용해서 타이틀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자, 기본 도면층은 문자 레이어로 변경해 주고요. 자, 문자를 적용해 주는데 문자 높이는 3.5이고요. 뷰 이름 3.5, 축척은 2.5로 기재합니다. t텍스트 이용할 거고요. 문자 높이 3.5, 회전각도 0도, 평면도라고 기재하겠습니다. 자, 카피 명령 이용해서 하단에 복사해 주고요. 특성창 이용해서 자, 내용은 축척 1/2 문자의 높이는 2.5로 변경해 줍니다. 무브 이용해서 이쁘게 배치해 주고요. 자, 나머지는 복사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문자만 더블 클릭 수정해 주고요. 수정해 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표절란에 있는 문자 자, 글꼴은 굴림이고요. 문자 높이는 3으로 내용을 작성합니다.
자, 그러면 카피 명령 이용해서 문자 하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특성창 이용해서 문자의 높이 3으로 변경해 주고요. 카피 명령 이용해서 끝점을 기준으로 복사해 주겠습니다. 자, 문자 수정은 더블 클릭. 네, 이렇게 쓴 문자는 칸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정렬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배치까지 마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자 출력 관리자 설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 하단에 있는 배치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중간에 보면 페이지 설정 관리자가 있죠. 페이지 설정 관리자 클릭해 주고요. 수정을 눌러줍니다. 자, 먼저 이름은 DWG2 PDF로 바꿔줍니다. DWG2 PDF.pg3. 자, 다음은 용지 크기 ISO 전체 페이지면서 A4입니다. 자, 이때 가로가 297, 세로가 210 규격으로 바꿔줍니다. A4이면서 297이면서 210. 네. 자, 다음은 플롯 영역은 범위로 바꿔주고요. 플롯의 중심 항목을 체크해 줍니다. 용지의 맞춤을 체크하면 비율이 깨지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제 1대1로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플로 스타일 모노크롬 CTB로 변경해 주고 확인 닫기. 자, 그런 다음 이 최종 파일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험이 종료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캐드 실무능력 평가 2급 프리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